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월요일장인 오늘 코스피는 개인과 또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로 약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양시장은 모두 약보합권에서 그리고 파란불을 켰습니다. 2차 전지 쪽은 등락이 좀 엇갈렸고요. 반도체 쪽은 지난주 금요일에 한미 반도체 쪽의 실적 쇼크로 인해서 다소 좀 그동안에 뜨겁게 올라왔던 열기가 주춤하게 식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주에는 또 AI 반도체 ETF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반도체 쪽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뿐만 아니라 굵직한 발표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수요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있겠고 또 이번 주에는 CPI 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점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올림픽에서 이런 상황 속 우리가 잡아봐야 될 포인트들과 전략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에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함께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아주 스마트한 시황 분석으로 확실한 전략을 구사해 주시는 분이죠. 이영석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석입니다. 네, 오늘 마감장,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24%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1.89% 하락하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일단은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코스피 거래 대금이 5조 8천억 원, 코스닥 거래 대금이 6조 6천억 원. 그러니까 제가 딱 일주일 전에 출연했을 때보다 거의 반토막 이상이 좀 줄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날은 굉장히 그 공매도 관련해서 처음 시행되면서 거래가 굉장히 폭발했던, 그래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충분했던 시기인데 한 일주일 만에 그 공매도 관련해서는 다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은 이벤트들은 좀 더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일단 대형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형주는요, 일단은 코스피는 선방했어요. SK 하이닉스는 장중 내내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시총 2위까지 올랐다가, 물론 막판에 그 LG 엔솔이 올라오면서 이제 3위로 내려앉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즉 반도체 관련된 매수는 계속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요, 약세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정받는 그런 하루였고요. 일단은 제법 큰 재료들이 쏟아지면서 변동성도 굉장히 커진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미국발 무디스의 미국 시장 신용등급 전망 강등을 했고요. 그리고 첫 단 우려랑 그다음에 맞물려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러한 신용등급 이슈는요, 일단 예전에 있었던 재료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영향도 어느 정도 제한되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요, 미국의 선물이나 혹은 국채 금리에 어떤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의 큰 변화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대체 소폭 등락하는 수준이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공매도 관련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좀 수그러들었고 그리고 금요일 날 미국의 어떤 시장 2%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굉장히 큰 기대를 안고 시작했는데 뭐 한미 반도체가 뭐 12% 정도 뭐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좀 약세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좀 업종별로 좀 노이즈가 좀 많았습니다. 물론 뭐 제일 컸던 게 뭐 한미 반도체였고요. 근데 회사 쪽에서는 뭐 배당까지 배당까지 공시하면서 좀 초반 이후에는 좀 매물을 좀 소화하는 듯 했으나 뭐 한 12% 정도 하락을 하면서 끝났고요. 그리고 엔터주들도 일부 아이돌의 어떤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엔터주까지 빠졌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인들은 뭐 전기, 전자, 철강 뭐 그런 특히 금융업종을 매수를 하면서 특히 보험업종이 굉장히 좋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업종, 일단 공매도가 많았던 그리고 이슈가 좀 많았던 제약업종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특징 급등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자, STX가 뭐 오늘 페루 브라질 리튬 강산 개발 판매권 확보 소식에 급등을 했는데요. 물론 이러한 재료도 있겠지만 STX는 이제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조금은 좀 유지를 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도 함께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조선내화 같은 경우는 뭐 최대 주주 변경 속에서 포스코와 거의 약 2천억 정도의 공급 계약 체결한 것이 계속해서 저번 주에 있었던 부분들이 이번 주까지도 좀 영향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전력이죠. 3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제 뭐 다른 종목들 관련해서는요. 제가 2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 정리해드리고 어떤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지 그리고 내일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영석 해설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좀 흐름까지 짚어봤는데요. 시장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가이드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저녁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 중에 그리고 장 전에까지 좀 함께 대응 전략을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QR 찍고 7777 입력해보시면 되겠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터치하시고 참여 코드 나오면 7777, 7을 4번 입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QR 활용이 조금 어려워서 문자로 참여할게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우리 해설위원님 성함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주소 보내드립니다. 역시나 같은 링크 터치하시고 7777 입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시황에 대한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키울 수 있는 공부 자료까지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많은 분들께서 우리 해설위원님의 비기를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시간 외에 또 단일가 매매에 대해서 또 강력한 또 필승 무기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어떤 전략일까요? 네, 한번 저희 여러분들한테 시간의 단일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정규 시장에서만 매매를 많이 하시고 시간의 단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그 매매 기법이 바로 시간의 단일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요, 최근에 국내 시장을 봤을 때요,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떤 그 시간을 좀 절약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즉,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줄이는 것 필요한데요. 바로 시간의 단일가, 즉 2시간의 어떤 그 부분이 여러분들의 매매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간의 단일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의 단일가는요, 정규장이 종료 후에 4시부터, 자, 이게 중요합니다. 10분마다 단일가로 거래가 체결되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12번이겠죠. 왜냐하면 10분마다 2시간이 해야 되니까요. 1시간에 6번, 즉 2시간 12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제가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거는요. 자, 장중에는요. 9시서부터 3시 반까지의 상하한가는요. 30 플러스 마이너스 30%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제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동성을 느끼기에는 조금은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그 매매 그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장점은 일단은 상하한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정규장보다 변동성은 좀 줄어들고, 그리고 10분마다 거래 체결된다는 거는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10분마다, 즉 1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 1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조건 때문에 이 종목이 오르는지, 아니면 이 종목이 왜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장중에는요, 우리가 어떤 공시나 이런 것들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그나마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이 10분마다의 거래 체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체크할 시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의 단일가를 할 때는요, 딱 요 세 가지를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뉴스 재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적은 거래 대금으로 그 호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변칙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움직임이 변칙적인 움직임인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재료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뉴스나 재료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험매수 종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은 거래 대금으로 호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험매수 종목, 그래서 여러분들은 허매도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요, 허매도 종목은 그만큼 내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허매도 종목은 많이 없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 허매수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갑자기 상한가에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끝나는 6시 시점에는 보합으로 끝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최근에 드리머스 컴퍼니가 상한가에서 보합으로 끝나면서, 그래서 상한가에 산 사람은 바로 사자마자 마이너스 10%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만큼 시간의 단일가가 조금은 접근하기는 쉽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장후 시간의 거래가 있고요. 시간의 단일가가 있어요. 자, 장후 시간의 거래는요, 보면 주문 접수가 3시 반부터, 자, 우리가 장 끝나자마자 우리가 그 매수와 매도 하단에 보시면 매수와 매도 물량이 뜨는데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 접수 시간은 3시 반부터 30초 정규 시장 종료와 동시에 시작을 하고요. 자, 매매 시간은 3시 40분서부터 6시까지, 4시까지 20분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가 많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결 방법은 시간 우선의 원칙이다.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와 장후 시간의 단일가는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장후 시간의 거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가 많이 몰리는 종목은 바로 시간의 단일가에서 높게 시작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의 매수가 얼만큼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저는 왜 이러한 시간의 단일가를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시간대가 여러 시간대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시간은 대부분 매수세가 몰리는 9시서부터 10시까지가 주로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종가 베팅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2시서부터 4시까지 종가 베팅. 그리고 저는 4시서부터 6시, 딱 2시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할 수 있는, 즉 9시서부터 4시까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일을 본다거나 어떤 직장이나 혹은 어떤
그 아기를 돌보는 그런 직장인 뭐 부부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4시서부터 6시에 저는 조금 좀 비중을 둔 거고요. 사실 단타는요. 사실 비중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단타로는 좀 목표 수익률이나 이런 비중들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단타에서는 한 5-6번의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딱 한두 번의 매매가 실패되면 그날 수익 났던 부분들을 다 좀 이렇게 마이너스로 돌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단타는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스킬이나 이런 부분들, 뭐 손절이나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빠르게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매매이지만 초보자들한테는 이 단타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고요. 그리고 종가 베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재료가 과연 시간의 단일가 혹은 그 다음 날까지 연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끝날 때는 분명히 매수세가 많이 몰렸는데 시간외에서는 뭐 하락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재료나 뉴스나 혹은 공시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움직임이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종가 베팅을 한다는 거는 내가 시간의 단일가나 내일 오전에 있어서 좀 바로 갭상승하는 부분을 좀 바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무너지는 경우에는 뭐 그 다음날 손절한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경우가 꽤 많아서 저는 종가 베팅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좀 이 시장에 있어서 좀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이 단타나 종가 베팅 부분들은요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시간의 단일가에서는요 2시간의 시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료만 잘 파악한다면 그리고 허매수만 잘 파악한다면 그 다음날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좀 매매하기가 편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매매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바로 시간의 단일가를 저는 선택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간의 단일가 어떤 성공률이 한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단타에서 그만큼 성공률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어떤 장점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그러한 부분을 보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날 익절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 다음날 시장을 시작할 때 좀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에서 8%라는 그 기대 수익률이 다른 종목들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하게 좀 학습이나 그리고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단일가를 매수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장후 시간에 볼을 보여주면서 3시 40분서부터 6시까지의 이 매수 잔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매수 잔량이 많은 종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20분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이 뉴스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4시에 종목에 대한 주문을 내면서 그것이 진짜로 확실한 정말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간의 호가 잔량 상위를 이용을 하면서 종목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간 외에서 얼만큼의 매수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군에 대한 뉴스를 파악하는 능력이 바로 첫 번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호가 잔량 상위 체크할 때는요. 먼저 장후 매수 잔량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뉴스를
재료, 즉 뉴스, 재료를 찾고 그리고 바로 새로운 뉴스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주문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의 호가 잔량 상위 종목을 할 때는요. 일단은 상한가로 매수 주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 바로 4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시 땡 할 때 바로 그때 매수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순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의 단일가는 상한가로 주문을 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상한가에 매수 전략이 들어와 있다면은 바로 재료, 차트, 수급을 이 3위일체를 체크한 다음에 과연 이 종목이 그거에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첫 타임 이게 지금 왜 4시 12분이라고 했냐면요. 자,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동적 VI가 있습니다. 자, 6% 이상 상승할 시에는요. 바로 동적 VI 들어가면서 2분 동안 여러분들이 그 종목에 대해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2분 동안에 갑자기 매수세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바로 거기서는 주문을 취소하고 빠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이게 디테일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와 함께 같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상한가 체결 시에는 상한가 체결 시 매수 체결이 됐다. 그러면은 사실 그 부분이 계속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끔 가다가 상한가가 일시적으로 풀렸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거를 버텨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시간의 호가 잔량 상위를 체크를 하면서 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 매수 선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수 포인트는 뉴스 체크하고 그리고 4시에 시간의 상한가로 주문을 하고 그리고 첫 타임에 6%의 상승 시에는 어떤 처음에 내가 살 물량의 5에서 10% 자금 매중 비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한가 체결 시에는 재료 강도에 따라서 비중을 더 넣든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 포인트는 바로 다음 타임 하락 시에는 뭐 전량 손절한다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줄여야 될지 안 줄여야 될지 왜냐면요. 6% 이상 하더라도 빠졌다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와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날 갭 상승한 이후에는 무조건 시초가의 절반을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시간의 상한가를 간 이후에 그 다음 날 대부분은요. 한 10에서 15% 정도의 어떤 상승률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10%에 샀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15%로 시작한다면 나는 바로 5%의 수익률을 바로 하루 만에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바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좀 위로 좀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것을 치고 체결되면서 더 상승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또 빠지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걸어놓고 혹은 만약에 그 시간의 단일가 상한가의 호가가 깨진다라고 하면은 전량 매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챙겨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시간의 예상 체결 등락률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4시서부터 자, 이거는 4시서부터 여러분들이 바로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거는 뭐 키움 기준입니다. 1306 화면에서요. 시간의 단일가 순위. 그래서 시간의 예상 체결 등락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어떤 종목들은 막 상한가로 가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종목들이 왜 상한가를 가는지에 대해서 일단 체크를 하시고 바로 여러분들도 같이 일단 상한가에 주문을 넣습니다.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허매수가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들이 진짜로 상한가를 갔다라고 하면은 그 상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재료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 보시면요. 예상 수량이 있습니다. 이 예상 수량에서 매수는 많은데 체결되는 주식수가 좀
적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거는 좀 정말로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겠구나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네이버나 혹은 종목토론방 혹은 HTS의 뉴스, 공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체크를 해서 과연 이 종목에 어떤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좀 시간의 호가 전량 상위 그리고 시간의 예상 체결 등락률을 활용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좀 보셨는데요. 사실 이렇게만 보시면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한번 다음 화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예상 체결 등락률 활용할 때는 이 부분은 거의 같습니다. 재료 찾고 재료가 없는 경우에서는 반드시 주문을 취소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 상한가를 무조건 간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덥석 모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조금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서 실질적인 예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천기계가 실제 사례인데요. 자, 저번 주 금요일 날 이 종목이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이 종목에 대한 공시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공시를 찾아보니까 자, 자사주를 매각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자사주 매각을 누구한테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자사주 매각을 다른 외국인이나 기관한테 매도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자사주를 매각한다는 거는 그만큼 주가가 고평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화천기계의 대주주가 어디냐면요. 바로 화천기공이거든요. 그러면 화천기계의 자사주를 화천기공에 넘긴다는 거는 바로 화천기공의 즉 대주주의 지분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호재죠. 호재를 시장에서는 악재로 생각을 하고 바로 여기서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시간에서 우리는 접근을 하셔야죠. 즉 매수로 접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공략을 했고 그리고 오늘 플러스 되는 부분에서 수익을 실현하면서 3, 4%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공시 부분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시간 내에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시간 내에서 요리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만큼 시간의 단일가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매매 기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천기계 예시를 들어서 오늘장에서 우리가 봤어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시간외 단일가 매매 전략까지 살펴주셨는데요. 사실은 직장인분들 그리고 주부분들께서는 장중에 매매를 집중해서 하시기가 참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시간외 단일가 전략 꼭 이영석 해설위원님과 함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내일장부터 바로 이 시간외 단일가 전략 매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석,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요. 역시나 같은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형석 해설위원님께서는 월요일 출연이시기 때문에 오늘 꼭 입장하시지 않으면 또 다음 주까지 기다리셔야 되니까요. 꼭 오늘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빅매치 포인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봤으면 좋았을 종목과 섹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조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매치 포인트를 볼 섹터는요. 자,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올라오면서요. 한 18개월 만에 최고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관련된 종목들 한번 두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는요. 사실 이 종목 자체는요. 결제 산업, 결제 사업, 블록체인 사업, STO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업군들을
영위하고 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폭등에 따른 결제 사업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준 이유는 자, 일단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비트코인이 이제 반감기를 가지고 가면서 이제는 뭐 물량이나 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조금 그 주의를 받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자회사에 있습니다. 갤럭시와 그 메타버스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요.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갤럭시와 메타버스가 갤럭시와 넥스트까지 합병을 하면서 사업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확장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지금 뭐 차트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5,000원대 지금 여기 보시면요. 자, 요 구간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그전까지는 이 구간들을 계속 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최근에 관심과 수급이 지금 쏠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의 어떤 흐름은 좀 좋아지고 있고 뭐 주봉이나 이런 부분도 주봉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그 예전에 어떤 그 상단을 뚫을 수 있는 여건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뭐 상승할 수 있는 여력, 그리고 일봉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런 강력한 어떤 그 힘이 이 부분이 계속해서 조금은 앞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비트코인 ETF 현물이 그 승인 나는 1월 혹은 12월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강세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네오위즈 홀딩스입니다. 사실 네오위즈 홀딩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뭐 네오위즈 게임주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오위즈는요. 물론 이제 게임에 관련된 내용도 가지고 있지만 네오위즈가 홀딩스, 즉 지주회사잖아요. 그 아래에 있는 바로 네오플라이라는 블록체인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오플라이가 최근에는요. 그 어떤 그 UAE, 즉 중동 쪽에서 중동 쪽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네오플라이가 비트코인이나 이런 다른 코인들까지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의 상승에 따른 어떤 그 시세 차익도 있기 때문에 네오위즈 네오플라이에 따른 네오위즈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오위즈 자회사이죠. 게임, 피의 거짓말이 100만 장을 돌파하는 등 그 게임 사업도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121선을 이제 그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한번 이걸 뚫지 못하다가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지금 121선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서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오위즈 홀딩스까지 봤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갤럭시와 머니트리 그리고 또 하나 네오위즈 홀딩스 좋은 흐름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먼저 비트코인 관련주부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장을 이끌었던 섹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종목 짚어주셨어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그리고 네오위즈 홀딩스 이 두 종목에 대한 전략이 더욱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이영석 해설위원님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상세한 전략이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박스를 스캔하신 뒤에 참여 코드 7777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석, 우리 해설위원님 성함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같은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해설위원님과 조금 더 가까이서 소통하실 수 있도록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관련주를 봤으니까 우리가 또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도 들어가 볼 텐데요. 어떤 섹터일까요, 해설위원님? 네,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두 업체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신신제약입니다. 자, 일단은 먼저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 3년 동안, 즉 코로나 이후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굉장한 많은 하락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좀 그 반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공매도가 그 제약바이오 쪽으로 일부 몰리면서 제약바이오가 즉 빈집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요. 그리고 관련된 재료들 사실 뭐 중국 뭐 해외 쪽에 중국 폐렴 그다음에 뭐 빈대 등 다양한 그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두 속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신신제약입니다. 자, 신신제약은요, 우리가 뭐 신신파스라고 불리는 그 파스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의외로 이 신신제약이 실적이나 혹은 중국과 어떤 해외 쪽으로의 어떤 매출을 확대하면서 오늘 3분기 실적이 발표를 했는데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7% 성장한 780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과 뭐 당기순이익 전체적으로 3%, 뭐 12% 정도 상승하면서 최근에 시장이 3분기 실적에 의해서 반응하는 시장이었는데 이슈와 함께 실적까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 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신신제약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증여가 끝났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예전에 뭐 삼성이나 뭐 LG나 LG전자 이런 종목들 보시면 예전에 뭐 몇 조씩의 상속세를 뭐 낸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상장사 업체는요, 대주주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낼 시에는요, 항상 우리가 상속하는 거에 한 60% 이상의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 자, 상속세가 마무리되었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이제는 그 세금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 상속세가 언제 마무리됐냐면요. 바로 7월 20일, 바로 이 구간입니다. 자, 진짜 신기하죠? 바로 주가가 가장 낮은 가격일 때 이 부분에서 그 증여가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가 4,000원 이하였는데요. 이때보다 지금 주가가 얼마큼 상승했냐면 거의 한 100% 이상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신신제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코스닥의 상승을 억누르는 것은 어찌 보면 이런 상속세, 즉 세금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같은 업체들이 왜 주가가 좋지 않냐면요. 바로 그 경영진들이 대부분 70, 80대의 어떤 그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좀 반기지 않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누르고 있는데 사실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정책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뀐다라고 하면은 우리 국내 시장의 종목들 상승세를 억누르는 그런 요소가 좀 제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도 좋고 그리고 중국 쪽 시노팜과의 어떤 계약까지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차트를 보실 때 이 종목이 어느 구간에서 상승세를 나왔는지, 즉 만약에 내가 이 부분, 즉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 있어서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다음번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즉 물량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이 실적 모멘텀과 그리고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빈대 관련 테마주로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신고가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 모멘텀, 그 다음에 테마까지도 그리고 증여가 상소이 끝난 점, 요 세 가지만 있다 보면은 이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 더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관련 중에서 또 한국파마 또 제가 또 가지고 왔는데요. 자, 사실 여러분들 이 한국파마 관련해서는 예전에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은 많이 물리신 분도 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한국파마가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마이코플라스마, 즉 폐렴 관련된, 즉 소화기 관련된 그 약에 대해서 지금 제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즉 소화기 관련된 거 하나, 그리고 최근에 치매 치료제 임상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폐렴, 그다음에 치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ADHD. 왜냐면은 이 한국파마가 정신과 관련 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조현병이나 뭐 우울증 치료제나 또 수면제 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ADHD 관련한 치료제 품목 허가 신청까지 갔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코로나 관련된 뉴스 그런 것들보다는요, 실질적인 본업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대주주 지분이 한 60% 이상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어떤 그 주주 쪽 관련된 부분으로도 탄탄하기 때문에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 관련해서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 오늘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자 여기서 지금 거래 대금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 달 반이죠. 한 달 반 동안 계속 행보를 하면서 물량 소화를 끝내놓고서 어제 오늘, 즉 금요일과 오늘 강한 상승세를 했는데요. 바로 이러한 윗골이 달린 부분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뭐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좀 털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볼 수 있다. 물론 이 부분에서의 물량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물량만 조금만 소화된다라고 하면은 최근의 이슈 그리고 다양한 한국파마가 진행하는 그 임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다른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파마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주, 나도 관심이 있어서 매수 전략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혹은 제약바이오 관련주 내 포트에 담아두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알아야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이영석 해설위원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 활짝 열려 있습니다. 먼저 QR코드입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참여 코드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 활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역시나 같은 링크 타고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7777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또 신신제약 그리고 한국파마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관련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이영석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방 올림픽 종목이 공개가 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월요일 투자올림픽 이영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올림픽 종목 과연 어떤 선수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어떤 선수일까요?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올림픽, 즉 높이 뛸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거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수급이 들어와 있고 재료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시장에 있어서는 약세 시장에 있어서는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을 저는 매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종목 화승코퍼레이션입니다. 자, 화승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투자산업부문과 소재 사업 동반 사업 지주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매출 품목은요, 무슨 고무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동차 고무 부품 쪽으로 대부분이 납품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 쪽으로 납품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요, 사실 그거과는 살짝 다른 내용입니다. 최근에 화승코퍼레이션이 상한가를 기록했던 모습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 바로 광대역 스텔스 물질 개발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8월달, 9월달, 10월달에 오면서 굉장히 우리가 몰랐던 기술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그 기술들이 좀 시장에 어떤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8월 달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초전도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양자, 그다음에 또 맥심.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최근에 보였던 뉴스들을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에 접하지 못했던 기술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스텔스라는 물질 관련 내용입니다. 사실 저도 스텔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몰랐지만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알았는데, 파동 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이 레이저 탐지에 필요한 전파, 즉 90%를 흡수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스텔스기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그런 어떤 전투기에 포함되고 있는 그 기술인데, 그 기술을 바로 화승코퍼레이션, 즉 자회사인 화승 소재가 바로 그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종목 자체가 스텔스 관련에 대한 종목으로서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데, 사실 그동안 스텔스 방식의 거기는 이제 도료를 칠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무겁고 비쌉니다. 하지만 스텔스기, 즉 이 화승 소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은요, 어떤 그 전도성 잉크 재료를 해서 어떤 비싼 도료 대신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최근에 화승 코퍼레이션이 스텔스 관련 내용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사실 단일가예요. 근데 그만큼 단일가라는 거는요, 이 시장에서 조금은 주의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단일가가 첫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지금 거래량이 없지만 이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 3일째 되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즉 목요일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얼마나 더 싸게 잘 사냐가 중요하니까요. 지금 보시면 제가 매수가 밴드를요, 2,200원에서 2,300원 그 사이를 드렸거든요. 그 사이가 어느 구간이냐면요, 바로 이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이기 때문에 자, 사실 굉장히 좀 좁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만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단일가가 풀리면서 만약에 그 전에 전고점까지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한 두 자릿수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즉 저는 한 3,000원대까지는 여러분들 보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와 있고 아직 나가지 않은 이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 꼭 보셔야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관련 더 알고 싶으신 분은요, 노란톡방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화승코퍼레이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높이 뛸 종목 스텔스 관련주 화승 코퍼레이션 말씀 주셨습니다. 아래 지금 가격 전략 나가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2,200원에서 2,300원, 그리고 목표가 2,800원, 손절가 2,1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더 싸게 매수하는지 그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꼭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석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장 대응하시느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화요일도 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올림픽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